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업 1차 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기술이라는 교과가 1년 동안 어떻게 수업될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즉, 전체적인 1년 동안의 수업 흐름의 평가, 방법과 그 다음에 오프라인 개학 전까지 기술교과의 온라인 수업 체계와 패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크게 부담스럽지 않게 강의를 설계할 거기 때문에 편하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강의하고 있는 선생님의 교육 철학 정도 소개하고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할 건데요. 선생님이 지금 강의 때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은 아이패드에 설치되어 있는 포토 크리에이터라는 어플리케이션이고, 잠깐 간단하게 마인드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컴퓨터 프로그램 이용해서 1년 동안의 어떤 수업 흐름에 대한 것을 이제 설계를 해봤어요. 첫 번째 수업 목표, 두 번째 평가, 그 다음에 세 번째 온라인 수업 패턴, 네 번째 교육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했었죠. 일단은 어떤 수업을 하는데 앞서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수업 목표, 즉 교사인 제가 가지고 있는 수업 목표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육이라는 체계 안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게 3대 요소가 있는데요. 그거 하나가 교사, 하나는 학습자, 하나는 교육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쭉 볼까요? 네. 학생부 종합전형의 도입으로 인한 입시 전형의 변화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시행으로 인해 교육과정 안에서 다양한 교육적 시도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기술이라는 교과, 수업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과 미래에 이상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하고자 이런 교육 목표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학교 교육원에서 풀어주는 것이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이 기술 교과의 역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1년 동안의 기술 수업의 목표입니다. 저는 이렇게 5가지, 5가지의 목표를 세웠죠. 첫 번째 목표 읽어볼게요. 기술과 공학적 소양. 기술과 공학적 소양으로 4차 산업이 도입되어 정착되고 있는 이 시기에 인간 개인이 이해해야 하는 기술적 혹은 공학적 인식과 관련된 기본 내용을 배우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어떤 지식을 함양하는 것이라기보다 그냥 변해가는 사회에 적응하면서 기술학적이고 공학적인 어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그 인식을 조금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느끼게끔 도와주는 어떤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현대사회는 수없이 많은 제품들 속에서 인간이 삶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단편적인 예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그리고 마우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는 거의 매일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심지어 그 컴퓨터 안에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이나 앱, 모든 것들을 제품이자 상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하루의 삶은 24시간으로 정해져 있기에 이런 모든 프로그램을 활용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죠. 어떤 제품, 상품, 프로그램을 적절한 시기에 나의 상황에 맞게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를 논의하고 생각해보는 활동 같은 것이 기술적 소양을 배우는 활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공학적 소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 상품들이 쏟아져 나오는 시기에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을 적절하게 선택해서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인식하고 배우는 것이 첫 번째 목표이고요. 두 번째 목표는 산업의 흐름과 자신의 진로에 대해 스스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입니다. 산업이 변화하는 시기에는 인간의 삶의 모습과 형태 정말 다양하게 변화됩니다.
개인의 입장에서 따라가기 힘든 속도로 기술이 발달되고 그 발달된 기술이 인간 사회에 도입되죠. 단편적인 예를 들자면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인 2007년 7월 29일은 인간 사회의 어떤 문화적이고 사회적 인간 사회의 모습이 문화적인 모습이 급진적으로 변화된 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스마트폰을 스티브 잡스가 세상에 처음 등장시킨 날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 스마트폰이라는 매체와 디바이스 그리고 그 안에서 활용되는 어플리케이션의 도입으로 인해서 너무나 다양한 산업들이 생겨나고 그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직업들의 형태도 다양하게 도입되고 심지어 기존에 존재하고 있던 직업의 어떤 일하는 방식도 정말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었던 보편적인 직업의 모습이 변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산업의 흐름 같은 부분을 거시적으로 좀 이해를 하고 자신의 진로와 연관시켜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소양을 길러주는 것이 두 번째 목표입니다. 3번부터 4번, 5번은 실제로 기술학적이고 공학적인 사고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거는 좀 지식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온라인 계약상에서는 단편적인 이런 강의를 통해서 그 방법과 이론적인 부분들을 전달을 할 거고요. 실제로 학교에 등교하게 되면 여기 쓰여져 있는 문제 해결법, 공학적 접근, 컴퓨터적 사고, 영어로 하면 Problem Solving, Engineering Approach, Computational Thinking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트레이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을 정리하자면 가장 간단하게는 효율적인 사고를 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효율적 사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을 연습해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간단히 설명을 해보자면 공학적 접근이라고 하면 엔지니어링이에요. 엔지니어링, 공학을 설계하고 이제 어떤 산업 분야에서 공학적으로 무언가 제품을 생산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엔지니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은 도대체 그 엔지니어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어떤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그것을 해석해서 프로덕트, 즉 상물을 어떻게 만들어내는가? 우리는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컴퓨터로 치면은 어떤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을 우리는 프로그래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컴퓨테이셔널 싱킹은 쉽게 얘기하면 컴퓨터가 처리하는 방법과 관련된 실용적 사고의 방식이죠. 좀 말이 어렵죠. 하지만 어찌되었든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것을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며 이 프로그램으로 만드는 사람을 프로그래머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즉 프로그래머들은 그 자신이 만드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용자들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설계합니다. 내가 열심히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아무도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이죠. 즉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자는 설계하고 생산해야 합니다. 그럼 그 설계하고 생산을 할 때 생각하는 과정, 프로그래머들이 생각하는 과정을 컴퓨테이셔널 싱킹이라고도 하고요. 어쨌든 그 프로그래머가 알고리즘을 짜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는 그 컴퓨터가 생각하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프로그래머의 생각인데. 그래서 컴퓨테이셔널 싱킹은 도대체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작동하고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 개발자가 어떠한 과정에 있어서 이제 생산품을 프로그램이라는 혹은 앱이라는 생산품을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그 방법적인 측면에서 이해를 해보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게 되면 이 5가지를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좀 바뀝니다. 어플리케이션, 내가 매일 사용하지만 이 어플리케이션을 누가 만들었으며 어떤 패턴으로 설계되어 있는가, 심지어 더 나아가서 게임을 다운받았을 때
온라인 게임을 다운받았을 때 어떠한 알고리즘으로 인해서 결제의 방식을 유도하는가, 이런 식으로 비판적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1년 동안의 교육 목표는 이렇게 5가지입니다. 이것만 인식한다면 선생님은 성공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간단한 1년 동안의 수업 목표를 지금 소개를 하였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두 번째는 평가인데요. 쭉 볼게요. 어쨌든 1학년에 생활교환교과로 들어가 있고 성적을 산출해야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평가 계획서를 모두 제출하였습니다. 1학기 중간 기말, 2학기 중간 기말 모두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등급이 나오는 교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필평가도 존재하고 그 다음에 수행평가도 존재합니다. 사실은 기술이나 가정 같은 경우는 같은 교과로 묶여있기 때문에 서로 50점씩 나눠서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한 학기 성적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죠. 지필평가는 그때그때 이제 시험을 봐서 성적 산출을 하게 되고요. 중요한 것은 여기에 이제 활동이라고 쓰여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활동. 이 부분은 시험 성적으로 산출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냥 교과 세부 능력 특이사항이라고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활동을 이제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주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스티브 잡스의 생각을 읽고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개인적인 어떤 삶의 철학을 발견하는 활동이고요. 두 번째는 다양한 콘텐츠, 유튜브 콘텐츠나 게임 콘텐츠, 이 디지털 콘텐츠를 분석하여서 비평해보는 활동입니다. 이거는 이제 오프라인상에서 진행이 될 겁니다. 만일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오프라인 계약이 좀 연기가 된다면 개인적인 과제 형태로 이제 나갈 수도 있겠습니다. 제시될 수도 있습니다. 기말고사 때는 수행평가를 하나씩 합니다. 수행평가를 하나씩 하는데 1년에 기술은 수행평가가 1학기 하나, 2학기 하나입니다. 기본적인 설계는 팀 프로젝트 형태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2020년에 나오는 새로운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IT 디바이스나 어떤 플랫폼이나 프로그램을 조사해서 친구들한테 소개해 주는 것이고요. 한 개는 이제 1번, 그리고 두 번째는 2학기 한 10월부터 시작할 건데 집에서 사용하는 못 쓰는 전자제품을 갖고 와서 한번 역으로 분해하면서 그 전자제품의 원리를 파악하는 역공학, 리버스 엔지니어링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소 2인 1조나 3인 1조로 이렇게 진행이 될 건데, 만약에 온라인 계약이 지속적으로 장기화가 된다면 이것 또한 개별 과제로 이제 제시될 확률도 있습니다. 제시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평가에 대한 부분 이걸로 마치고요. 이제 실제로 온라인 수업 패턴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학교에 설정해 놓은 플랫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리로스쿨이고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금요일 날 그 1차 시짜리 강의를 금요일 오전 한 8시 정도에 업로드를 합니다. 그리고 오픈은 그 다음 주 토요일 12시, 그러니까 밤 12시인 것 같아요. 좀 바뀌면 다시 이제 글로 공지해 드릴게요. 까지 오픈을 해놓고 그 사이에 여러분들은 선생님이 올려준 1차 C짜리 강의 하나를 보고 과제를 이제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링크를 리로스쿨의 이제 기술 방에다가 링크를 걸 거고요. 이제 유튜브 강의 지금처럼 하나를 찍어서 업로드를 할 것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강의 안에 있는 과제, 덧글형 과제가 하나 있고요. 강의 안에 과제가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관찰 컨텐츠라고 링크를 하나 더 걸 겁니다. 그래서 과제가 총 2개가 나갑니다. 일주일에. 근데 두 과제당 모두 덧글 혹은 댓글형 과제이고요. 간단하게 이제 덧글만 달아주면 되는 과제입니다. 1번 뭐, 2번 뭐. 그래서 두 가지 질문에 대한 그냥 답을 달아주는 식으로 과제를 확인할 것이고, 이 과제를 바탕으로 출석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모든 패턴은
관찰 컨텐츠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자면 관찰 컨텐츠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술이나 공학에서 사용되는 툴이라고 하죠. 툴. 도구. 선생님이 1분짜리 도구의 영상을 찍고요. 그 뒤에 질문이 나옵니다. 그 질문에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댓글로. 한번 해보면 알겠습니다. 알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이런 패턴으로 유튜브 강의 안에 있는 질문 하나, 관찰 콘텐츠 하나 보시고 질문 두 번째 질문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갖고 있는 교육 철학입니다. 쭉 볼게요. 항상 1학년 학생들이 입학하면 기술 첫 번째 시간에 교육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 윌리엄 버틀러 H라는 영국의 시인자, 극작가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교육에 대한 어떤 자기의 철학을 이야기를 하는데, 잠깐 읽어보면 Education is not the feeling of pain, but the lighting of fire 라고 써있죠. 교육은, 그러니까 의역을 할게요. 교육은 어떤 양동이에다가 무언가를 막 채워넣는 것이 아니고 타오르는 불을 더 밝게 빛날 수 있도록 그 불을 지피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에 동기를 유발시키는 것, 그 학생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영감을 주는 것이 바로 교육이다. 이런 말입니다. 항상 이러한 철학을 바탕으로 수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매년 좀 부끄럽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만약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좀 이해 부탁드리고요.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오늘 OT는 이 정도로 수업을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첫 번째 수업을 진행을 할 텐데요. 일반적으로 교과서 중심으로 수업을 나가지만 교과서에서 꼭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그걸 바탕으로 한 10분에서 12분 정도의 강의를 촬영하여 소개를 할 테니까 다음 주에 그 강의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수업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